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 중에서 직업보다는 우리 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바로 이제 기계공학과입니다. 기계공학과. 자, 우리 이제 기계공학과는 공대 내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그런 과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계공학과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입니다. 이미지 탈피, 이미지 탈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장에서 대학에 이제 기계공학과를 딱 생각하면은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기계공학과는 일단은 기계를 만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남성적이고 그 다음에 힘들다. 그쵸? 그 다음에 기계를 만지기 때문에 막 예전에 막 기름도 묻히고 그쵸? 그 다음에 막 몸을 많이 쓰고 몸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요즘과 같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럴 때는 더 힘들고 그쵸? 어쨌든 힘들다는 개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기계공학과라고 하면은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실제로 기계공학과는 여학생들 그쵸? 여학생들의 비중이 공대 자체가 여학생들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그 공대 안에서도 여학생들 비중이 가장 낮은 과 중에 하나고요. 어떤 학번에서는 여학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듯 기용학과가 이렇게 나름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기계공학이란 뭐냐면은 기계, 그쵸? 우리가 보는 기계의 설계, 제작,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모든 기계들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고, 그쵸? 설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고, 만들어진 기계를 운영하고, 또 운영된 걸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다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또 이와 관련된 직업을 찾아서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계공학자라고 그러고 이를 배우는 과를 기계공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기계공학과를 보면은 여러 수업들이 있는데요. 유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계공학의 대표 분야가 꼭 배워야 되는 필수 분야가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것들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기계공학과에서 배우는구나라는 걸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첫 번째는 기계 공작입니다. 공작. 공작이라는 거는 실제로 만드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자르고 붙이고 뭐, 뭐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공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들을 공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계들을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재료들이 있으면 그런 재료들을 자르고 붙이고 연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기계 공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공학 실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계 공학과 가면 알겠지만 다양한 기계들이 있고 또 다양한 실험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기계공학 설비들을 실제적으로 작동을 해서 테스트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는 실제 실험. 이건 실제 말하면 실습 교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열과 관련된 역학이라는 거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그러니까 열의 움직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인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증기기관 이런 것들. 증기기관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뭐 있죠? 자동차, 그렇죠? 배기가스를 활용해서 배기가스 나오잖아요. 자동차 아니면 선박, 뭐 기차 이런 것들이 다 연력학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기계들입니다. 기계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냉난방. 그렇죠? 이것도 연력학. 그렇죠? 냉난방.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냉난방이면 뭐 기계 설비 중에서 뭐 냉장 창고, 그렇죠? 창고 아니면 냉장고, 뭐 에어컨, 뭐 아니면 공장들에 들어가는 냉방 혹은 난방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력학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기계 설비들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역학이다. 재료역학인데 어떤 역학은 움직임인데 재료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이제 기계들을 만들게 되면은 다양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기본적인 철부터 시작해서 뭐 알루미늄, 뭐 여러 가지 금속들 있죠. 금속들도 재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들
그쵸? 금속이 아닌 거, 뭐 나무부터 시작해서 모래, 뭐 도자기, 사기 등등등 이런 재료들과 관련된 재료들의 성질, 특성,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학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들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역학 어떤 움직임인데 유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흐르는 것. 그러니까 고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체 성분들, 그 다음에 기체 성분들. 그쵸? 고체 성분들은 어떤 거예요? 재료들이 고체 성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쵸? 고체 성분 금속들, 또 혹은 비금속들 이런 게 고체 성분이라면 고체 성분 외에 액체와 기체 재료와 관련된 게 유체거든요. 그럼 이건 유체는 고체랑 성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움직임을 배우는 어, 움직임을 배우는 분야가 바로 이게 유체역학 분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재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고체, 기계공학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성분으로 이 세 가지 모든 성분으로 된 재료들을 공부하고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기계를 설비하고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분야가 바로 기계공학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 대학에 기계공학과 커리큘럼을 가져왔거든요.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때는 교양을 배우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를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거는 필수고요.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빨간색으로 된 거는 필수고요. 요것과 관련된 하얀색으로 된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뭐가 있는지. 재료, 그죠? 재료공학, 재료 있고요. 실험, 공학 실험. 그 다음에 열, 내연기관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죠? 냉동 이런 것들, 연력학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유체역학, 그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 요거 관련된 전기, 나노, 이 광은 빛과 관련된 거, 그렇죠? 이 빛과 관련된 것도 어쨌든 기체와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연소공학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공학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기계 설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 전기, 실제적으로 시스템 자동 제어는 일단 이거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기계 작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로봇공학, 이제 기계도 어쨌든 로봇도 기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워서 최종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분야로 갈 친구들은 이것도 배우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5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4학년 때는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계공학과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별표, 제가 이거 기계공학을 소개한 이유예요. 공대 내 다양한 과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다양한 진로로의 진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나왔다 해서 기계공학과 관련된 진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요것과 기반으로 해서 요 기계공학을 응용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한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 여기 있는 분야들. 그러니까 기계와 관련된 분야는 뭐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자동차, 당연하죠? 자동차도 기계잖아요. 항공, 우주, 철도, 그쵸? 금속, 철강, 이 재료니까요. 발전 설비, 발전소 만드는 거, 냉난방, 연력학이죠. 전기전자, 어쨌든 반도체든 전기전자, 전자 제품도 기계니까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통신, 환경 설비, 건축도 집을 짓지만 그 안에는 기계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냉난방부터 시작해서, 그쵸? 토목도 그렇고요. 토목은 뭐냐면 댐이나 도로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건데 당연히 기계가 들어가죠. 섬유도 마찬가지예요. 섬유가 천 같지만 천을 만들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설비, 섬유를 만드는 기계 설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제조업 분야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이거예요. 자, 기계공학과 들어가면요. 본인의 진로에 맞게 진로를 탐색을 해가지고 거기 맞게 전공 과목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필수 과목을 배운 다음에 나는 자동차 관련 분야로 좀 진로를 잡아야지 하면 자동차 관련된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진로 서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철도나, 그쵸? 뭐 아니면 전자전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전자전기 공학과를 예를 들어서 진학을 못했어요. 성적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진학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차선으로 기계공학과를 진학한 다음에 여기서 전기전자 관련된 그런 분야와 관련된 수업들을 배우고 전공을 해서 전기전자 관련된 그런 제조업 분야로 진출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공학과는 온 공대 내 전체 분야에 대한 기반을 배운다, 기초를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취업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취업률이 매우 높고요. 한 보통 70에서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업, 정직원, 그렇죠? 정직원 취업률도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들이 공대 내에 거의 없어요. 공대 내에서 일단 모든 과들 중에서 공대가 취업이 잘 되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그 공대 내 과들 중에서도 3대장이라고 하는 기계공학,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 뭐 화학공학 이렇게 있는데 요런 과들이 취업이 잘 되거든요. 요즘은 플러스 알파로 화학공학보다는 컴퓨터, IT가 발전해서 컴퓨터 분야가 많이 취업이 잘 되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 기계공학과는 취업이 잘 되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제조, 모든 공대 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에 있는 공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면 기본으로 기계공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대에 있는 대학에는 무조건 기계공학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계공학과 진로는 당연히 국내외에 있는 모든 제조업 회사에 취직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뭐 포스코 등등등등등 어디든 취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석박사를 취득하면 연구 개발자도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회사들에 당연히 연구소들이 있겠죠. 기계 관련된 개발 연구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박사 취득해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분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를 드리자면 기계공학과는 모든 대학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뽑는 인원도 한 200명씩 막 이렇게 많이 뽑기 때문에 필요한 교수들도 되게 많습니다. 필요한 교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다른 과들에 비해서 교수가 되는 확률도 좀 높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기계 설비를 실제적으로 설치하고 또 점검하고 검사하는 사람들도 기계공학자들이 해요. 그렇죠? 기계 뭐 예를 들면은 뭐 엘리베이터라고 해봐요. 엘리베이터라는 기계가 설치됐는데 요거를 설치하고 나서 점검하고 검사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졸업해서 나온 사람들이 훨씬 이런 거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 기계와 관련된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공학과 전망은 제조업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기계공학과의 중요성은 계속 필요하고요. 그런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MZ세대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몸 쓰는 거, 그 다음에 좀 힘든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기계와 관련된 제조업 분야의 기피 현상이 증가해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조업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막 동남아, 그렇죠? 동남아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피 현상이 증가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이를 위한 틈새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보는 분야가 서비스, 그쵸? 서비스직이나 이런 분야가 많이 인기가 끌잖아요. 왜냐하면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서비스 분야는 경쟁률도 심하고 그 다음에 직업 안정성도 낮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급여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한다면 기계공학과를 졸업해서 이런 제조업 분야에 가서 좀 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많은 월급과 더 큰 안정성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분야의 직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계공학과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공대 내 베이스 학문이다라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에 진학하면은 공대 내 제조업 분야의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